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패킷 트레이서를 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그 네트워크 과정을 아주 차근차근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가면서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각 장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PC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PC1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뭐 랩탑 1으로 간다 했을 때는 이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는 사실은 일단 물리적으로도 당연히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소도 그 네트워크의 주소 범위 안에 같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IP 주소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둘 간에 이제 핑을 했을 경우에 결국은 이제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은 이제 PC1과 랩탑 사이에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서 랩탑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ICMP 에코 리플라이를 받는 거다 그랬어요. 그죠?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이다. 그럼 이 ICMP의 메시지는 ICMP에서 실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핑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핑 2.2.2.2를 한 거죠. 그죠? 여기서 2.2.2.2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전달해 달라 하는 그 의뢰를 해야 된단 말이죠. ICMP가 어디로? IP로. 그래서 그것을 하는 역할이 이제 라우팅이죠. 전달을 하기 위해서 계층 모델을 보자면, 계층 모델에서 여기죠. 여기서 보자면 이제 ICMP가 여기, 그죠? ICMP가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만들어서 IP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IP한테 의뢰를 하면 이제 IP가 그 핑의 목적지인 2.2.2.2로 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길 안내를 하죠. 그런 길 안내를 할 때 이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ICMP 메시지에다가 길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부착을 해야죠. 마치 택배를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택배 물건에, 뭐 택배 박스가 되겠죠. 택배 박스에 송장이 붙어 있어야 그 송장에 있는 주소를 보고서 이제 배달을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이제 ICMP 메시지에 앞에 헤더를 붙이죠. 우리가 그걸 이제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IP에서 해야 될 어떤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헤더들을 붙인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헤더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IP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소스 IP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이것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누가 의뢰를 했느냐? 상위 계층에서 누가 의뢰를 했느냐? 배달을 의뢰를 한 소위 화주가 있겠죠. 화주, 그 화물 주인, 그 화물을 누가 나한테 배달을 의뢰를 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그 필드가 있죠. 그래서 IP가 이제 배달을 의뢰를 했으면 이제 IP에 해당하는 뭐 800번, 물론 이게 16진수입니다. 800이라는 거. 네. 이런 번호가 붙겠죠. 그죠? 뭐 IP 주소야 뭐 내 IP 주소는 2.2.2.1이고 상대방 IP 주소는 2.2.2.2이고 이런 정보들이 붙는다. 또 이제 네트워크를 거쳐갈 때마다 일씩 값을 빼서 만약에 네트워킹을 하는 과정에 라우팅을 하다가 잘못되면은 막 그 패킷이 잘못된 길로 헤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한정 헤매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에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TTL이라는 값을 붙여서 네트워크 하나 건너갈 때마다 일이 감소돼서 그게 0이 되면 더 이상 라우팅이 안 되도록 폐기시키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무한히 네트워크를 맴도는 헤매는 그런 패킷을 없애버리는 용도의 TTL도 부착이 되고, 그 다음에 IP에서 그 패킷 하나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넘버링을 하죠. 마치 송장 번호처럼 우리가 패킷 IP에서 처리하는 패킷의 번호 ID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ID도 붙이고, 이런 것들을, 즉 이 IP가 내가 어떤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헤더에다 붙인다. 인캡슐레이션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패킷이고, 그러면 그 정보를 부착한 그 패킷을 이제 얘가 해야 될 중요 일은 결국은
라우팅이죠. 그죠? 그럼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 IP 주소가 이제 부착이 돼 있으니까 그 목적지 IP 주소를 보고 이걸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PC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를 하려면 지금 여기서는 PC니까 PC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PC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하려면 뭐 netset-r이나 route print 커맨드로 보면 어느 주소에 대해서는 어디로 보내라, 어느 주소에 대해서는 어디로 보나 그런 게 다 명시가 돼 있죠. 라우팅 테이블에. 그러면 그 라우팅 테이블에 있는 것으로부터 내 목적지 주소에 해당하는 어느 주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주소를 찾아서 어디로 보내라는 걸 알아내야죠. 그럼 그 어디로 보내라는 것에 그 경로의 그 본질이 뭐라 그랬냐면 현재 여기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 다음 갈 곳, 여기서 그 다음 갈 곳이라고 그러면 넥스홉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같은 네트워크 안에. 어디 먼 곳이 아니고 넥스홉은 항상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그 다음 갈 곳이다. 이랬죠. 그래서 그 다음 갈 곳이 어디냐 하면 만약에 목적지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면 그 다음 갈 곳은 당연히 그 목적지가 되겠죠.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으니까. 만약에 목적지가 나랑 다른 네트워크에 있으면 그래도 그 네트워크 안에서 그 다음 갈 곳을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게이트웨이다. 그 게이트웨이에 가면 다른 네트워크를 갈 수 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로 그 다음에 가야 된다. 그거조차 게이트웨이조차도 우리 네트워크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유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비유를 생각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넥스홉이라는 개념과 그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 그게 좀 그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기 뒤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뒤에 다 설명이 있거든요. 네. 뭐 캡슐화라고 하는 그런 그 헤더를 추가하는 과정도 뭐 여기 다 그 각각의 계층에서 일어난다 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죠. 동일 네트워크에서의 패킷을 전달하기 위한 IP 네트워킹, 그 다음에 다른 네트워크로의 패킷을 전달하기 위한 IP 네트워킹, 이 두 가지가 여기 설명이 있어요. 여기에서 설명을 하기를 넥스톱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하는 이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넥스톱을 결정한다 하는 것에 관한 비유를 여기에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IP 주소가 다 정해져 있는 장비들, 호스트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엔드 디바이스들이 다 IP 주소가 정해져서 그 주소로 그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식별이 되니까 어쨌든 그런 장비들을 우리가 IP 장비라고, 즉 IP 기능을 할 수 있는 IP 주소가 있는 그런 장비들이라고 하면 그들을 하나하나의 건물이라고 합시다. 동네의 건물.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건물들이 그 미안합니다. 하나의 동네 안에 건물들이 결국은 하나의 동네 안에 건물들이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호스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동네에서 그 동네 안에서 움직이려면 이제 하나의 건물에서 다른 건물까지 이제 곧장 간다 이거죠. 바로.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동네에 교통수단이 있는데 그 교통수단은 오로지 그 동네 안에서만 뭐랄까 집과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동을 시켜준다. 그런 교통수단이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교통수단은 다른 동네로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냥 그 동네 안에서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뭐 그걸 뭐 내가 열심히 그려서 해보려다가 내가 미술 실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뭐 AI로 그려보래도 좀 시원찮아서 너무 개념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손으로 그릴게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 그러면 이제 하나의 동네 이 안에 이제 건물들이 있다. 이렇게 이게 건물 호스트라고 보겠죠. 그렇게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 간에 서로 왕래를 하려면 이 교통수단을 쓴다 이거죠. 교통수단. 뭐 택시를 쓴다 그럽시다. 택시. 그래서 이 택시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교통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택시는 절대로 그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마을 안에서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동네 안에는 건물이 이렇게 집들도 있고 뭐 가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와중에 어떤 건물이 있냐면 이 다른 동네랑 연결되는 그런 건물이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뭐 버스 터미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데 터미널 건물이 있어요. 환승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은 이 동네 경계에 있어가지고 다른 동네와도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터미널은 이 동네에도 속하고 이 동네에도 속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라우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 동네에도 이제 집들이 있어요. 또 뭐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렵지만 또 다른 동네도 여기에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럽시다. 그래서 터미널에서는 이쪽 동네도 연결돼 있고 이쪽 동네도 연결돼 있고 이쪽 동네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같은 동네에서 움직이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가 갈 곳이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 이 건물로 바로 가면 되죠. 하나의 동네 안에서 움직이려면. 그러나 이제 이 건물에서 이 건물을 가려면 일단 교통수단을 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요 안에까지만 못 간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여기로 가야죠. 그죠? 터미널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겠죠? 그죠? 그럼 일단 터미널로 가요. 그럼 터미널에서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이 터미널에는 어때요? 얘가 나랑 같은 동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 이리로 가서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것도 같은 동네에서 움직이는 거고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것도 같은 동네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다른 동네로 갔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가 좀 되나요? 어때요? 이해가 될까요? 예?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움직일 때와 여기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즉 이 안에서만 움직일 때와 여기서 여기로 움직일 때 그 메커니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 그걸 잘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보면 아까 앞에서 이게 아니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간다 했을 때 이게 이제 같은 동네잖아요. 그럼 같은 동네면 일단은 여기가 목적지면은 넥스트업도 같은 동네에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넥스트업도 같은 동네이고 목적지가 넥스트업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 다음 갈 곳을. 그러면 이제 실제로 움직일 때는 IP 주소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동네 안에서 움직일 때는 그 동네 안에서 통용되는 주소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택시를 타더라도 보통 주소를 어디로 갑시다 하는 주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그 건물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건물에 있는 어떤 가게의 이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죠. 그죠? 뭐 무슨 병원 갑시다 또는 뭐 무슨 약국 갑시다. 물론 동네 안에서 택시 탈 일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택시를 탄다면 그렇게 보통은 하죠. 무슨 치킨집 갑시다. 무슨 피자집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뭐
무슨 동 무슨 구 무슨 구 무슨 동 뭐 몇 번지 갑시다. 보통 이렇게 안 하죠. 무슨 동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이거는 전국의 그 뭐랄까 유일하게 식별되는 주소 IP 주소라면 뭐 무슨 치킨집 갑시다 이런 이 얘기는 이 동네에도 그 치킨집이 있을 수 있고 저 동네에도 그 치킨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동네 안에서 한 동네 안에서만 움직이는 택시는 저쪽 동네에 치킨집을 신경 쓸 일이 없죠. 그 동네 안에서만 그 치킨집으로 가면 되죠. 그런 식으로 그 내부에서 쓰는 주소 체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물리적인 주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망의 종류에 따라서 즉 어떤 네트워크냐에 따라서 그 주소가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유선 랜 또는 무선 랜 이런 그 랜 환경에서 쓰는 주소를 맥주소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맥주소를 이용해서 이제 그 내부에서는 통신을 한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한테 가게 이름을 알려주는 것처럼 맥주소를 이용해서 통신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여기로 간다 하고 넥스톱을 정했으면 그 넥스톱을 가기 위한 또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는 아웃고 인터페이스도 정해야 그리로 나가서 이리로 갈 수 있다 이거죠. 보통 PC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네트워크에 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네트워크에 또 NIC가 있어서 우리 PC도 그랬었죠, 그죠? 우리 이 실습실 PC도 랜 카드가 3개나 4개 이렇게 들어 있었죠. 물론 진짜 인터페이스는 하나지만 VMware를 통한 가상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가상 인터페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럼 걔네들은 그 VM이 만들어준 가상 네트워크로만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죠. 그리고 요 실습실 내 실습실 컴퓨터들이나 아니면 외부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위한 NIC는 뭐 이더넷이라고 하는 NIC가 있었죠, 그죠? 이런 실제 실습실 내부가 연결되는 NIC는 하나만 있었어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NIC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나가는 NIC도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NIC한테 이제 맡긴다 이거지. 보내달라고 맡기면 이 NIC는 주문 받기를 어느 IP 주소를 가지는 NIC에서 그 다음 넥스트 어느 IP 주소를 가지는 NIC로 보내라, 호스트로 보내라 이런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 NIC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맥 주소만 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으니까 맥 주소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뢰를 받은 IP로부터 이제 어느 IP 주소에서 어느 IP 주소로 가라 이렇게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알아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ARP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ARP를 통해서 뭐 AR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하고라도 ARP를 통해서 상대방의 맥 주소를 알아내고 나의 맥 주소는 나의 NIC에 이미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맥 주소를 쓰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실어나르기 위해서 주소도 마찬가지로 또 부착을 해야 돼요. 이 내부에서 움직일 때는 그 주소를 보고 움직일 거니까 예를 들면 요 스위치 같은 것이 그 맥 주소를 보고서 어느 포트로 내보낼지 그걸 결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동네 건물들이고 도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교차로다. 그러면 이 교차로에서는 여기서 온 데이터를 이리로 보낼지 이리로 보낼지 이리로 보낼지를 뭘 보고 판단하느냐? 맥 주소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지. 목적지 맥 주소가 뭐다 하고 그랬을 때 결국은 그런 것들도 다 부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 IP 주소니 뭐니 다 부착한 그 패킷에다가 앞에 또 헤더를 붙이죠. 그러니까 앞에 IP에서 패킷을 만들었다면 그 패킷의 앞부분에 또 헤더를 붙이죠. 누가? 이더넷 NIC가. 헤더를 붙이죠. 이 헤더에 들어가야 될 게 이 안에서 움직일 때 필요한 나의 맥 주소, 상대방의 맥 주소.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의뢰했느냐? IP가 의뢰했다 이거죠. IP가 의뢰했으니까 그 IP가 의뢰한 것을 나타내는 이더 타입이라고 하는 정보. 그 다음에 여기는 맥 주소. 이런 정보들을 이제 추가해서 이제 프레임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더넷에서는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다른 호스트로 네트워크상에서 움직여야 돼요. 이 ICMP, 핑에서부터 ICMP, 내가 핑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핑이 ICMP에 메시지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IP한테다 의뢰를 한다 그랬죠. 그럼 이 과정까지는 전부 다 내부에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이렇게 그 OS 뭐 ICMP 그러니까 핑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고 물론 핑도 OS에 내장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독립된 프로그램이라면 ICMP라든가 IP 이런 것들은 뭐 독립된 프로그램이라기보단 커널 그 자체예요. 소프트웨어 커널의 일부가 되죠.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 핑은 유저 애플리케이션이고 뭐 IP, ICMP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그 커널에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이브러리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것들은 전부 다 내부의 소프트웨어예요. 내부의 소프트웨어. 내부의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뭐 사실 소프트웨어로서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에서는 에러가 날 그 확률이 그다지 많지 않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프레임이 만들어져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네트워크에 케이블을 타고 가기도 하고 다른 장비를 거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수신 측에서 제대로 깨지지 않고 도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프레임의 체크를 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붙입니다. 이걸 우리가 프레임 체크 시퀀스라고 하는데 4바이트짜리 이 앞에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추가 정보를 붙여요. 예,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제 전송을 한다. 이거죠. 실제 NIC를 통해서 내보낸다. 그러면 이제 스위치에서는 목적지의 맥 주소를 보고서 어디로 가는지 판단해서 이제 포트로 내보낸다. 예. 그러면 여기에 도착해서 프레임의 여기서 이더넷 랜 카드에서 이제 프레임의 맥 주소를 보겠죠. 프레임의 맥 주소를 보면 나한테 오는 거니까 이 주소를 보면 이게 나한테 온 거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제 나한테 온 거라는 뜻이죠. 이 프레임이 나한테 왔다는 얘기는 이게 그 프레임이 감싸고 있는 데이터, 패킷이죠. 패킷이 나한테 왔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패킷을 누구한테 보내야 되냐? 여기에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NIC죠, NIC. 예. 이더넷이에요. 이더넷 NIC고, 이더넷 NIC가 나의 목적지 주소니까 나한테 온 거고, 그럼 데이터를 이제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느냐? 나한테 온 거니까 내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한테 줘야 되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가 누구냐? 여기서 아까 프레임을 만들 때 지정했던 이더 타입이다 이거지. 그게 뭐였냐면 IP였죠. 그래서 여기 IP라는 게 적혀 있으니까 요거를 IP한테 준다. 그럼 이제 IP는 그걸 보고 이게 나한테 왔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또 IP 주소를 보죠. IP 주소를 보면 또 목적지가 나로 돼 있으니까 내 IP 주소로 돼 있으니까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또 그 IP 헤더를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 뭐 ICMP 이 에코 리퀘스트가 되겠죠. 그걸 누구한테 주냐? 이 헤더에 IP 헤더에 들어있던 프로토콜 거기에 보면 아까 거기에 ICMP라는 프로토콜이 있다. 그렇게 추가를 한다 그랬죠. 헤더에다가. 그래서 ICMP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거 ICMP한테 넘겨야 되겠네. 그리고 이더넷 헤더 이더넷이 아니고 IP 헤더를 벗긴 나머지 데이터를 ICMP한테 넘기면 ICMP는 그걸 보니까 이건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장비에서 다른 장비까지 이쪽에 ICMP와 이쪽에 ICMP가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받은 수신 측은 ICMP 에코 리퀘스트가 왔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에코 리플라이를 메시지를 만들 거고 그거를 원래 송신 측으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는 아까 송신 측이 수신 측으로 보냈던 것과 똑같은 절차를 역으로 거쳐서 실행을 해서 전달이 되겠다 하는 거죠. 그게 네트워킹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각 계층이 어떤 작업을 하고 그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정보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인캡슐레이션이 되는지 어떤 항목들 그것의 역할 그것을 이용해서 무슨 작업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그 목적지로 도달할 데이터예요. 내가. 그랬을 때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최종 목적지에 그 애플리케이션 또는 뭐 최종 목적지에 대응되는 서비스로 도달할 때까지 어떤 일을 겪는지를 한번 쭉 따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통신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한번 나 스스로가 이쪽의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로 빙의를 해서 저쪽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인지를 한번 차근차근히 한 단계씩 이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는 그렇고 이제 다른 네트워크로는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뭐 여기로 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서 넥스홉이 여기 게이트웨이로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게이트웨이까지 이동하는 과정은 마치 PC1에서 랩탑까지 이동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이제 넥스홉이 여기로 결정된 것에 따라서 아까는 넥스홉이 여기로 결정됐었잖아요. 그것과 이제 유사하게 어차피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똑같은 과정이 일어난다. 그럼 여기 와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와서는 일단 넥스홉이 여기로 돼 있으니까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얘 거고 소스 맥 어드레스가 얘 거죠. 어쨌든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얘 거니까 프레임에 목적지 맥 주소를 보면 프레임이라 그러면 여기에 목적지 맥 주소가 있는데 이걸 보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NIC 입장에서 보면 즉 프레임을 처리하는 NIC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나한테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여기에 써 있죠. IP가 의뢰한 정보. IP가 의뢰한 어떤 화물이죠. 화물. 그 화물의 내용은 패킷이죠. IP가 의뢰한 거면. 그러면 IP한테 이 화물 패킷을 준다. 그 IP라는 것도 결국은 이 라우터의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라우터의 그 패킷을 처리하는 IP 소프트웨어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IP는 그 패킷을 보고 또 목적지의 IP 주소를 보죠. 그럼 목적지 IP 주소를 보니까 나한테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제 목적지로 보내야 되겠죠. 그 보내기 위해서 뭘 참조하느냐?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하는 거죠. 또. 그럼 라우팅 테이블에 보면 그걸 뭐 어디로 가라 하는 넥스홉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 넥스홉을 가기 위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정해져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여기 가는 거기 때문에 넥스홉은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는 여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미 이 라우터 안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어떻게 저장이 됐는지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저장이 돼 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에 올라가면 네트워크 간에 서로 간에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 각각의 라우터에 라우팅 테이블을 어떻게 빌드할 것인지, 즉 어떻게 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놓을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2학년들이 한창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다 그렇게 마련이 돼 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 안에 이미 어떤 목적지 주소에 대한 넥스홉과 아웃고 인터페이스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IP 목적지 IP 주소를 보고서 여기로 나가서 여기로 가라 하고 결정을 했다 치자이게 라우터의 IP가. 그러면 라우터 IP는 이제 그것을 누구한테 발송을 의뢰하느냐? 다시 그 밑에 계층인 이더넷한테, 여기도 이더넷 구간이에요. 그 이더넷 NIC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기로 보내라. 그렇게 넥스홉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같은 네트워크 구간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이더넷 프레임을 만들죠.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맥 주소와 나의 맥 주소, 그 다음에 누가 의뢰했냐? 또 IP가 의뢰했다. 그런 걸 붙여서 또 뒤에 프레임 체크 시퀀스 붙여서 프레임을 만들고 이리 보내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더넷 NIC가 이 주소를 보겠죠. 이 주소를 보면 이거 나한테 온 거니까 또
안에 패킷을 끄집어내서 IP한테 주죠. 그럼 이 IP는 또 목적지 IP 주소를 보고서 누구한테 온 거냐? 보니까 나한테 온 게 아니고 여기로 가라고 그러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을 또 여기서 조회를 하는 거죠. 조회를 해보니까 바로 가면 된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 이제 목적지가 넥스홉이 되겠죠.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넥스홉이 목적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가는 인터페이스는 얘가 될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요 이더넷한테 알려주는 거죠. 또 IP가. 이더넷한테 알려주면 이더넷은 그 패킷을 다시 받아서 누구한테 받았냐? IP한테서 받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 맥 주소는 요거고 상대방의 맥 주소는 요거다 하는 것을 붙여서 프레임을 만들죠. 뒤에 프레임 체크 시퀀스 붙이고 그렇게 만들어서 요리 보낸다 이거예요. 보내면 이제 스위치에서는 목적지 맥 주소 보고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이리로 갈까 결정을 해서 이리로 내보내주고, 또 여기에 도착하면 얘가 이더넷이 목적지 맥 주소를 보니까 내 거네?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알맹이를 이제 IP한테 주죠. 그러면 이 목적지 IP는 목적지 IP 주소를 또 보죠. IP 주소를 보니까 이것도 나예요. 그럼 나한테 온 거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프로토콜이 ICMP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알맹이 ICMP 메시지가 되겠죠. ICMP 메시지를 이제 ICMP한테 주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여기에서의 ICMP 메시지가 여기에 ICMP까지 도착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그 다음에 다른 네트워크로 통신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흐름을 설명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이 프레임을 만들 때 이 출발지와 도착하는, 즉 결국은 아웃고 인터페이스와 넥스트 이것의 맥 주소는 어떻게 아느냐 그랬냐면, 이제 출발지, 즉 내 거는 내가 알고 있고 상대방 거는 알아내야 된다 그랬죠. 그죠? ARP라는 과정이 일어난다 그랬고, 지난 시간에 뭐 AR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또 스위치에서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목적지 맥 주소를 보고 이걸 이리로 보낼 거냐, 이리로 보낼 거냐, 이리로 보낼 거냐, 이리로 보낼 거냐, 그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맥 주소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맥 주소가 어느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ARP 과정을 할 때 그 ARP 프레임이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다 어느 포트에 어떤 맥 주소를 가지는 녀석이 소스 맥 주소를 붙여서 왔다. 그러니까 그 맥 주소가 그 포트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저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느 포트로 내보낼지 판단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스위치의 역할이라 했죠. 그러니까 ARP 과정이 일어나면서 이 스위치도 내가 어떻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다 습득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뭐 ARP도 일어나고, 그래서 상대방의 맥 주소도 얘가 넥스트홉의 맥 주소도 알아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넥스트홉의 맥 주소를 알아내고, 얘도 마찬가지로 넥스트홉의 맥 주소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요 중간에 있는 스위치가 어떤 맥 주소가 어느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도 다 알아내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알아내고, 그럼으로써 이제 제대로 통신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이 흐름에 대해서? 없나요? 네, 그러면 뭐 여기에서도 그런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건 조금 더 개념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패킷을 전달하기 위한 IP 네트워킹. 그래서 IP는 현재 위치에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로 보내려고 한다 그랬을 때 현재 위치에서 최종 목적지 IP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IP가 하는 일은 기란내라는 것이 어쨌든 최종 목적지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IP는 넥스트홉까지만 안내를 한다 그랬어요. 그냥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넥스트홉까지만 안내를 한다. 근데 마침 최종 목적지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어차피 그 넥스트홉이 최종 목적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 다음에 가야 할 IP를 결정하는데, 그럼 결국은 여기가 목적지라 그러면 넥스트홉도 여기가 된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넥스트홉을 가기 위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도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목적지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비유는 여기에 아까 한 것처럼 마을에 이제 건물들이 있고 그 사이를 한 번에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네트워크에서는 그걸 실제 이동시켜주는 네트워크가 된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더넷이죠. 스위치를 사용하는 이더넷. 그 교통수단이 되겠지. 하나의 호스에서 다른 호스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요 이더넷 구간이 한 번에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겠죠. 교통수단이. 그러면 이제 상황은 목적지는 마을 안에 있는 건물이고, 교통수단을 타고 이제 바로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한 번에 이동 하기 위한 그곳이 어디냐? 넥스홉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보면 뭐 예를 들면 애플리케이션 핑에서 ICMP한테 의뢰를 하고 ICMP가 IP한테 의뢰를 하죠. IP가 이제 길 안내를 해주죠. 넥스홉을 결정하고 넥스홉과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를 정하고 그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이더넷 인터페이스한테 이제 전송 의뢰를 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 넥스홉을 결정을 하고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를 결정하는 과정이 이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 주소가 이것에 해당하는 경로를 찾는 거죠. 이것 하나 한 줄 한 줄이 다 경로란 말이죠. 그 중에서 이 주소가 어느 주소 범위에 들어있냐, 이것이 주소 범위란 말이에요.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 요것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아웃고 인터페이스와 넥스트홉이 이러하다. 연결됨이라는 게 이게 이제 넥스트홉이 이게 목적지 그 자체인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 아웃고 인터페이스는 여기겠죠. 이 주소. 그러면 이제 계층 2한테 이더넷한테, 즉 이 인터페이스, 이 주소를 가지는 인터페이스가 얘의 이더넷 인터페이스죠. 이 인터페이스한테 보내달라고 맡긴다. 요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넥스홉이 이와 같고 이것을 맡긴다. 이 계층에다가. 이제 이 계층에서는 그 패킷을 받아서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 여기에 도달하겠죠. 그 프레임이. 그럼 이 스위치에서는 그 프레임을 이 계층에서, 이 계층이라는 게 이제 맥 주소를 핸들링하는 계층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맥 주소를 부착을 했고 여기서는 맥 주소를 보고서 열람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맥 주소 테이블에 어떤 맥 주소를 가진 건 어느 포트, 어떤 맥 주소를 가진 건 어느 포트, 이런 게 쭉 있으니까 여기에 맥 주소를 보고서 어떤 맥 주소, 어느 포트, 이걸 결정하죠. 그래서 그 포트로 내보낸다 하는 거죠. 포트로 내보낸다. 그러니까 이 계층에서는 나갈 포트를 결정해주고 1계층에서는 그 포트로 내보내준다. 그럼 여기 1계층에 이제 포트에 도착하겠죠? 그럼 그걸 수신해서 2계층에서는 또 맥 주소를 열람을 하죠. 맥 주소를 보면 이 나한테 온 거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낼 때 얘의 맥 주소를 부착해서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온 거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패킷을 이더 타입을 보면 이 IP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패킷을 3계층 IP한테 주면 IP는 그 패킷의 목적지 주소를 보고서 이것도 나한테 온 거네. 나의 IP 주소가 이거니까. 이 주소가 똑같으니까. 나한테 온 거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알맹이를 그 위에 ICMP한테, 왜 ICMP한테 주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캡슐레이션 할 때 프로토콜에 ICMP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그 ICMP를 보고서 알맹이를 ICMP한테 넘기죠. 네, 그럼 ICMP가 이제 이쪽에 ICMP에서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가 이쪽에 ICMP로 간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그 계층 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쪽의 애플리케이션과 저쪽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쪽의 ICMP와 이쪽의 ICMP 또 이쪽의 IP와 이쪽의 IP가 서로 대화하는 즉 이쪽의 IP의 최종 목표는 이쪽의 IP로 전달하는 거고 요 이더넷의 최종 목표는 요 이더넷에 전달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최종 목표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하는 거고 뭐 이 ICMP의 최종 목표는 이쪽 ICMP에 전달하는 거고 이 대등한 관계로 이제 상대방과 서로 뭐랄까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 것이 이제 통신이라고 보면 우리가 그거를 뭐 피어 레이어 커뮤니케이션이다 여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피어 레이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계층끼리 결국은 대응을 한다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여기서 얘가 실제로 대화하는 애는 얘죠. 2계층한테 이제 보내달라고 하고 요청하는 거 거꾸로 2계층은 3계층한테 이제 내가 받은 거를 너한테 이제 의뢰를 받은 거를 너한테 줄게. 이더 타입을 보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동은 장비 안에서는 이 계층 간의 이동이 일어나고 뭐 대화라고 볼 수도 있죠. 대화 하여튼 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여기로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네트워크로의 패킷 전달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여기 하나의 동네, 또 여기가 하나의 동네, 또 여기가 하나의 동네라 그러면 그 동네들을 연결하는 여기 터미널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이 소스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이제 패킷에 부착이 될 거고 패킷의 소스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부착이 될 거고 그러면 이걸 정보로 바탕으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를 하겠죠. 그럼 라우팅 테이블 조회는 이제 3계층에서 하겠죠. IP에서. IP에서 이렇게 부착해서 패킷을 만든 걸 가지고서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를 이제 보면은 이 주소 범위도 아니고 이 주소 범위도 아니고 요 주소 범위만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면 요 주소 범위에 해당하는 넥스트 홉은 어디냐? 여기다. 여기. 이렇게 결정하지. 그것도 같은 네트워크인데 결국은 다른 네트워크로 갈 수 있는 터미널이 된 거지. 환승 터미널. 어쨌든 거기가 넥스트홉이고 나가는 곳은 어차피 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리로 가기 위해서 다시 2계층한테 맡기죠.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냐? 얘한테 맡기는 거지. 이 주소를 가지는 NIC 이더넷 인터페이스한테 맡기는 거지. 그러면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넥스홉은 결정해서 이제 이더넷한테 알려주면 이더넷은 그 넥스홉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붙이고 나의 맥 주소를 붙이고 그 다음에 누가 의뢰했냐? IP가 의뢰했다 하는 이더 타입을 붙이고 그래서 뒤에 프레임 체크 시퀀스를 붙여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1계층의 포트로 내보내면 이 스위치에 포트로 들어오겠죠? 그럼 그거를 2계층에서 보고서 목적지의 맥 주소를 보니까 여기에 뭐 이쪽 포트로 나가라 그렇게 돼 있어서 그리로 내보낼 거다 이거죠. 그리로 2계층에서 판단해서 그리로 포트로 내보낸다. 여기로 온 걸 이 포트로 내보낸다. 나가죠. 나가면 여기에 도착하겠죠. 그럼 이 포트에 도착하면 이제 그거를 받아서 2계층에 올려주면 2계층에서는 이 목적지 주소를 보고서 이거 나한테 온 거네. 왜? 여기서 이리로 이더넷 그 목적지를 즉 넥스홉을 결정해서 이더넷은 여기로 보냈으니까 나한테 온 거예요. 이거 나한테 온 거죠. 내 거야. 내 거니까 나한테 온 거네. 그래서 안에 있는 이 패킷을 이더 타입을 보고서 IP한테 보내라는 거네. 그래서 IP한테 넘겨주겠죠. 그럼 이제 IP는 여기에 목적지 주소를 보니까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까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는 목적지가 나였지만 이제는 목적지가 내가 아니에요. 왜? 목적지는 여기니까 최종 목적지 IP 주소는 비록 넥스홉은 얘였지만
실제 목적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목적지를 보고서 여기서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을 하죠. 그걸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여기는 라우팅 테이블을 안 써놨는데 어쨌든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를 해서 넥스트홉을 결정하고 그 넥스트홉한테 이제 의뢰를 하죠. 이 계층한테. 결국은 그 넥스트홉을 갈 수 있는 이 아웃고 인터페이스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나의 맥 주소와 상대방의 맥 주소를 붙여서 프레임을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1계층에 포트로 내보내면 여기에 도착하면 또 1계층에서 NIC 이더넷한테 보내면 이더넷에서 보니까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나한테 왔다 생각하고 이 안에 내용물을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마 IP가 여기서 IP가 의뢰했다는 걸 이 계층에서 붙이겠죠. 그럼 이 계층에서 그 IP가 의뢰했다는 걸 보고 안에 내용물을 IP한테 주죠. 그럼 이제 IP에서는 또 다시 여기서 목적지 IP 주소를 보니까 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목적지 IP 주소가 내 게 아니니까 여기 거니까 또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해서 넥스홉을 결정하죠. 그럼 넥스홉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이제 목적지가 넥스홉이겠다 판단하고 또 아웃고 인터페이스를 라우팅 테이블에서 찾아서 그 아웃고 인터페이스한테 또 맡기는 거죠. 보내달라고. 그럼 이 이더넷에서는 또 나의 맥 주소와 상대방의 맥 주소를 붙이고 또 IP가 의뢰했다 하는 걸 붙이고 이제 랜카드로 내보내겠죠. 포트로 내보내면 여기서는 또 맥 주소를 기반으로 이쪽 포트로 내보내겠죠. 이 계층에서 결정해서 그 포트에서 내보내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면 여기에 이제 도달한 1계층에 도달한 걸 이제 이 NIC에서 수신해 가지고 그 맥 주소를 보면 이건 이제 넥스홉이 나였으니까 맥 주소가 내 거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온 거네. 또 안에 내용물 패킷을 이제 넘기겠죠. 3계층은 IP겠죠. 여기 이더 타입이 IP로 돼 있었으면 그럼 이 IP의 패킷의 목적지 IP 주소를 보면 이거는 이제 나한테 온 거죠. 최종 목적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거는 계속 변함이 없죠. 계속 변함이 없어요. 그 여기서의 그 출발지와 넥스트홉의 맥 주소는 계속 변하죠. 여기의 주소, 여기의 주소, 여기 주소 이렇게 계속 변하지만 IP 주소는 처음 출발부터 최종 도착할 때까지 출발지와 도착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IP에서는 어쨌든 넥스트홉만 변하는 거지. 계속 아웃고잉과 넥스트홉만 변하지 패킷 안에 들어있는 주소 자체는 변함이 없다. 이 계층의 맥 주소만 출발 도착이 계속 바뀐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IP 주소는 내 거니까 여기 ICMP가 이랬네. 그러면 그 IP 헤더를 벗겨내고 알맹이만 ICMP한테 넘긴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타고 지나간다. 반복해서 최종 목적지 도달한다. 질문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봤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